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도 노하우다 4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커버 표지가 되겠는데요. 재혼도 노하우다 4부 부제는 불꽃 튀는 사랑 전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여성은 러시아 여성인데 직업이 연출가이면서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생각도 반듯하고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참 깜찍해요. 그런데 러시아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미인들이고 한데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한번 대시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여성들과는 상당히 달라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끈질겨요.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속의 프로필, 프롤로그, 그 다음에 병호, 우병호 프로필, 그 다음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째까지 타일랜드 저니 뭐 이렇게가 소개인데, 이거는 2부에서 재혼도 노하우 2부에서 등장했거나 3부에서 등장했는 사람 중에서 꽤 오랫동안 교류했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각각 이 여성들에게 다 마지막 편지를 제가 예의 차원에서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프로파일을 체크하는 순서와 요소 and element for checking the profile of woma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1번 빅나, 그 다음에 러시아 1번 크리스티나, 우크라이나 2번 뭐 이렇게 쭉 해서 우크라이나 7번 일이나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몇 번까지 있나 보자. 45번까지 있네요. 그 다음 러시아가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좀 사부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보고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시자 우병우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일도 생략하고 저서도 생략하고 그 다음 프롤로그를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재혼도 노하우다 시리즈는 유종의 미, 좋은 끝맺음을 어떻게 거두는 것이 좋을까라고 2017년 10월경부터 생각하게 됐다. 나에게 어드마이어 메일, 즉 구원 메일과 EMF 메일을 통해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분들, 특히 그래도 내가 가장 마음과 염두에 둔 그 여성들에게는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EMF 메일을 보내되, 만약 지금도 나에 대한 당신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러브콜을 신청하라고 일러준 다음 러브콜이 성공된 여성에 한해서 내가 직접 그 여인들의 나라로 찾아가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주는 것이 참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재혼도 노하우다 4부는 2017년 말부터 염두에 두었으나 머뭇거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18년은 개인 사정으로 완전히 중단돼서 건너뛰고 말았다. 2019년부터 이 사랑 전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면 좋을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시작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2019년 6월 10일이 돼서야 비로소 국제 결혼정보 사이트에 재가입하게 됐다. 내 사이트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레디트 잘 뭐 안 먹혀들고 그래서 재가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재가입한 날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여 202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마감하기까지
장장 3년여에 걸친 사랑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기어이 나를 만나보려고 목숨을 건 몇 명의 여인들을 상대로 불꽃 튀는 치열한 사랑 전장의 사랑 전쟁 이야기이다. 지온도 노하우다의 진정한 사부의 본격적인 상황 전개는 2019년 6월 10일 국제결혼정보 사이트에 재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진정한 사부의 결정적 전개가 된 것은 2019년 6월 27일 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혼 메일이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 전쟁의 불이 붙게 되었다. Hi, I want to be your favorite girl in the world. I'll make you forget about the existence of other women. I'll make you happy. Write me. I'm waiting. 이게 2019년 6월 27일입니다. 프람 1이나. 이 네 줄의 간단 명료한 문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다음의 내용은 본문 우크라이나 3번의 1이나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위에 이 여인이 주장한 3가지 내용을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실천적으로 증명해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것만 독립시켜가지고 일이나만 독립시켜가지고 결혼도 노하우다가 되게 됩니다. 이 한 권에 쓰면 뭐 1000쪽이 넘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여성 즉 일이나 이제 결혼도 노하우다로 분리가 됩니다. 그때 사진 그대로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은 태국 여성인데 2016년도 그때가 3월 24일인가요? 3월 22일인가요? 처음으로 국제 결혼정보회사에 첫 번째로 나한테 대시온 여성입니다. 참 착하고 좀 괜찮은 여성이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무리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마 탈퇴를 했는지 뭐 있었겠죠. 그 다음 이제 베트남 여성인데 이 여성에게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뭐 좋은 내용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여성은 콜롬비아인데 발렌티나 참 성숙된 여성이죠. 이 여성에게도 내가 마지막 마무리 메일을 편지를 써냈는데 결과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이 소위 귀펑 이 여성인데 마무리 편지를 보냈는데 금방 답이 왔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화 이런 거 하는데 긴박하게 이 여성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 중국 쪽에 관계되는 사이트가 폐쇄돼 버렸습니다. 디오우 이래가지고 2019년 7월 1일 자 여기 편지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 이 사이트의 횡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여성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오물오물 하다가 결국은 그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유일하게 한 명 연결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이트가 폐쇄되고 난 뒤에는 느끼겠죠. 이 여성이
이런 것까지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구나.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여성은 뭐 은행원인가 그런데 내가 전에부터 편지 쓰려고 써놨는데 못 붙이고 이래가지고 아마 1년 지났는가 이래가 편지 썼는데 이 여성도 그 답이 왔는데 이 여성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여성도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이제 인연이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마음은 참 편합니다. 모든 거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 여인 또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은 몇 번 그때 연락이 돼가지고 몇 번 편지 주고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계속할 수가 없었는 게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그때 연락 주고받는 사이에 일이나라 아까 읽어드린 그 여인이 출연하는 바람에 이제 이 여인은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편지 한 대여섯 통 왔는데 답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겠죠. 이 여성인데는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 여성은 이 사이트에서 아예 반응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이트에서 진작에 사라졌는데 아직 사이트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혹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저 여성하고 만약 연결되었더라면 또 어떻게 됐죠? 여성의 프로필을 체크하는 순서와 요소, 이거는 3부에서도 제가 일단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성의 프로필을 체크하는 순서와 요소. 나는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보다 그 여성의 신체적 밸런스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다.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성의 신체적 밸런스를 체크해 봄으로써 그 여성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여성의 생활 사고방식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그 여성의 생활 철학 전반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수천 통의 구원 메일을 받아봤지만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 메일을 다 읽어볼 수도 없었지만 기껏해야 전체 받은 편지의 10% 정도만을 추려서 겨우 읽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읽을 가치가 있는 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다. 사실 지금까지 편지 받은 통수는 다 고지고대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나인데 도전하는 여성이 2만 명, 2만 통 정도는 넘습니다. 1단계, 일단 구원 메일을 보낸 여성 프로필의 헤드 사진의 인상이 좋아야 클릭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첫인상 모든 결정을 판가름하는 시작이자 동시에 전체를 암시하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단계 2단계. 헤드 사진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인상이 어떤지를 재차 세심하게 확인해보고 난 뒤 인상이 좋지 않거나
통치 않으면 거기서 프로필의 사진 박스를 아예 완전히 닫아버린다. 만약 인상이 괜찮으면 그 다음은 프로필에 나와 있는 전체를 차례대로 자세히 쭉 훑어본다. 물론 이렇게 훑어보다가도 보통 한 10장 정도 있는 게 보통인데 한 서너 장 지나보고 사진 각도에 따라서 별로다 싶으면 거기서 또 끊어버립니다. 이때 이 여성의 신체 밸런스, 나이, 키, 몸무게가 어느 정도 잘 어울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해 본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의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끝낸 후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프로필 박스 전체를 닫아버린다. 한마디로 영원히 라는 의미다. 단계 세 번째, 위의 두 번째의 과정에서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여성이라고 판단되면 자기소개를 문자로 써놓은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본다. 여기서 이 여성의 사고방식, 글을 쓰는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과 지적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여성에게서 온 구원 메일을 열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만약 사진을 포함한 프로필 전체의 느낌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거나 호기심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 메일 편지의 본문을 읽어보게 된다. 이 편지의 본문을 읽어보면 답변을 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거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가끔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때도 있다. 이를 거쳐서 구원 메일에 대한 답변을 해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체 내가 받은 메일의 0.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은 전직 의사라는데 요즘은 보석성한데, 그런데 아주 공감 능력이라든지 센서가 거의 바닥이야. 놀랬어. 아이, 의사의 직업이 의사들을 왜 센스가 그렇게 없는지 나는 도무지 그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여성은 그러니까 러시아 여성인데 여행사 다닌대요. 좀 괜찮아가지고 했는데 이 여성도 여러 번 편지 왔는데 편지 한 2번 해주고 말았을 겁니다. 이때는 뭐 여기저기 제시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좀 그렇게 됐죠. 이 여성도 소아과인가 뭐 그 의사인데 이 여성도 센스 없어요. 섹시하고 괜찮은데 성적으로 섹시하긴 한데 그거 아니옵시다. 2번인가 연락 주고받았는데 말아버렸어요. 이 여성도 초보이긴 한데 이 여성은 무슨 약간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뭐 편지 왔는데 무지막지하게 길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에 아마 풀로 너무 차가 5만 글자가 넘어가 아마 잘렸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그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딱 보면은 질식할 정도로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 여성은 의사인데 아마 군인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은 좀 인상이 좀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을 못 해봤어요. 이 여성은 좀 특별한 성향을 가진, 말하자면 마누라가 둘이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매우 좀 보기 드문 그런 성향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이 여성도 뭐 직업이 뭐 의사인가 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여성도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한번 답을 해줬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여성이 결혼도 노하우다와 포스트 결혼도 노하우다까지 간 정말로 나에게 충격을 준 여성입니다. 이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Hi, I want to be your favorite girl in the world. I'll make you forget about the existence of other women. I will make you happy. Write me. I am waiting. 줄 수는 하나, 둘, 셋, 네 줄인데 모두 합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 줄로 완전히 사로잡는 그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대요.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그냥 적당한 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해서 한번 좀 분위기 있게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안녕우,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난 당신에게 다른 여자의 존재를 잊게 해줄 거야. 난 널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편지를 써. 난 기다리고 있어. 이게 전부 수십 장의 편지에서 말할 수 있는 걸 딱 네 줄에 표현했어요. 이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여성과 거의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내서 결혼도 노하우다. 지금 또 아직 끝나지 않게 돼 있는데 그게 포스트 결혼도 노하우다. 지금 여기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그거는 또 해당되는 그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 편지 몇 카트 주고받는 거 이것만 있고 그 다음은 결혼도 노하우다로 옮겼습니다. 이 여성은 내인데 도전을 한 1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내가 어때서 이런 식인데 뭐 그렇거나 말거나 답 한 번도 안 해주는가 그럴 겁니다. 이 여성도 센스도 그 별로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여성도 상당히 좀 도도하기만 도도하지 또 공감 능력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여자. 내가 한번 이 여성인데 편지를 한번 써봤는데 다 받는 거 보니까 딱 한 번 편지 받으면은 거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도 굉장히 센스가 없어요. 뭐 선생이라는데 참 잘생기긴 잘생기고 인상은 좋아요. 이 여성도 별로 센스가 없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가구 디자이너인가? 조금 세련미가 좀 못한 그런 여성이라고 할까? 세련미가 좀 떨어진. 이 여성은 시인 해도 되겠어. 참 잘 쓰는데 이 여성은 좀 겁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하긴 한데 여성하고 연결되면은 영원히 못 빠져나갈 것 같아. 상당히 섹시하기도 한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 이 여성하고는 아마 편지 몇 번 교환했을 겁니다.
글 잘 써요. 네. 꽤 몇 통 했어요. 아마 저 여성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편지 보내면 즉각 다 볼 거예요. 네, 이 여성은 20살짜리인데 연출가, 프로듀서인데 엄청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엄청 똑똑해요. 20살에 PD하고 연출하고 방송에 나가면 천재예요. 이 여성은 나인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야한 사진도 있고 한데 여기는 책이니까 올리기 뭐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 여성하고도 몇 번 편지는 주고받고 했는데 이 여성이 상당히 팩 돌아서는지 어쩐지 한동안 연결됐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나가버리는지 사라져버렸어. 아주 굉장히 많이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좀 가까이 있거나 연결됐으면은 내가 만나볼 수 있으면은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편지 온 내용도 한번 나중에 보기 바랍니다. 상당히 편지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편지를 써요. 확실히 천재적인 소질이 레벨이 있어요. 20살짜리인데. 우리나라 20살짜리 다 어린애입니다. 코흘리게나 마찬가지. 편지 게임. 나도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좀 체중이 좀 나가는데 그걸 지적했더니 처음에는 좀 발끈하더라고. 그런데 아이 그거 좀 날씬하게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이 방송국의 공연대회에 나가도 좋으냐 안 나가도 좋으냐 하길래 거기 관한 것도 멘트 해주고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도 없어. 폼만 그렇듯하지. 이 여자도 시건방지기만 지고 여자도 좀 상당히 그 신체 밸런스가 괜찮아가지고 내가 딱 한 번 편지 다 펴줘봤는데 이게 또 쥐꼬라지를 모르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이 여자는 미스 우크라이나 뭐 몇 년도인지를 몰라도 그렇다는데 이 여자도 입는 맵시도 그렇고 별로 세련되지 못해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 여자도 꽤 나인데 대시했는데 내가 한 번인가 편지 써줬는 기억이 나. 그런데 거기에 답 왔는 거 보니까 편지 한 번만 교환해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80% 이상 알게 된다. 훤하게 꿰뚫어 보게 돼 있어. 여도 뭐 별로 뭐 진행할 가치가 없고
이것도 참 매력이 있는 녀석. 편지 답 받아보면은 행운인 줄 알아요. 이 여자도 러시아 여자인데 얘도 엄청 건방져. 만약 내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고분고분 안 한다고 꽤 도전적이었어. 어림없지. 수준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지. 이 여성도 깜찍한데 아마 내가 한 번도 안 써줬는가 그럴 거야. 한 번 써줘? 한 번 아니면은 한 번 써줬구나. 거의 한 번 써주면 이 여자도 인상은 괜찮고 괜찮은데 이 여성도 아마 한 번도 내가 안 써줘. 이 여성 러시아 여성인데 이 20살짜리. 또 도도해. 19살짜리 도도해. 지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아. 똑똑해봐야 뭘 들은 게 뭐 있어야지 말이지.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지 꼬라지를 알고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착각 속에 살아. 이 여성은 몇 번 편지 써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편지 답 안 해주니까 짜증나가지고 한꺼번에 편지를 이게 상한성이 있는지 편지를 20통 정도 한꺼번에 연달아 보내가지고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편지를 보내면 아마 즉각 답이 올 거예요. 화가 엄청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이 여성도 참 진짜 균형 잡힌 여성인데 여기에 아까 그 여성 편지 몇 번 주고받았죠. 이 여성도 무슨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러시아 여성. 상당히 좀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성. 여유가 있었으면 사진 몇 카트씩 실을 텐데 여유가 없어가 거의 한두 카트 정도. 빈 공간을 좀 활용한 그런 느낌이죠. 이 여성도 미인이야. 미인이고 균형 잡힌 쪽인데 내가 한 번도 답을 거야. 참 진짜 얼굴 생김새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자연미인이에요. 몸 자세. 이 여자는 변호사라는데 어떻게 뼈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춰. 내가 편지 한번 써줬는가 안 써줬는가. 또 지 꼬라지를 모르는 스타일이야. 변호사면 다 한 줄 아는 모양이야. 착각하면 안 되지. 이 여자도 좀 통속적이긴 하지만 이 여자는 진짜 얼굴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의사모야. 나이가 꽤 많아. 41살. 이 여자는 정말로 진짜
처음자는 모범대. 나이가 50인데 당신 같은 인품을 갖고 있으면은 누군가 그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점잖은 충고 편지를 여러 번 와가지고 내가 편지 답 한번 해줬어. 이어서 나이 드는 사람인데 답도 안 해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답을 한번 좀 점잖하게 이 여성도 좀 날리긴 한데 참 미인은 미인이야. 근데 한 번도 내가 답변을 써준 적 없어. 이 여자가 직업이 뭐더라? 뭐 건축 뭐 이런 쪽인 거야. 한 번도 답을 써준 적이 없어. 마찬가지. 내 답변 편지 받으면 행운인 줄 알아야 돼. 이 여성도 뭐 그렇긴 한데 좀 여러 번 오긴 했는데 좀 약간 그 중에서 좀 천한 느낌이야. 가뜩이나 이 여성이 아마 여기 표지에 나온 그 여성. 내가 이 여성인데 내가 답변 메일을 한번 편지 쓸 거야. 뭐 감동을 준 편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편지 내용이 괜찮고 사고방식이 괜찮더라고. 스물네 살 적인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성은 아마 10번도 더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좀 다시 도전하면은 다시 내용이 바뀐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맨 똑같은 거 가지고 몇 번 하면 뭐하냐고. 이 여성은 나이도 좀 많은데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여러 번 좀 기웃거리길래
한번 좀 답을 써줬어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을 도전해오는 것을 봤는데 답변 편지를 써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일이나 그 여성에게 해주느라고 다른 쪽은 그냥 단순하게 비교의 대상이거나 단순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 에필로그 1. 지금까지 수많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재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경제적 이유라는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나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다만 좀 선진적인 사회 제도나 시스템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국가나 사회는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람 삶의 행복도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혼인율이 높다거나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정 부분 사회나 국가의 정책적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나 국가의 제도적 관점에서 본 통계적 수치일 뿐이고 분석이 우리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향 그리고 주관적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면 결혼이나 재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과 결혼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원한 숙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미리 결론부터 정의하자면 행복도 재혼도 모두 상당한 노하우가 존재하고 또 그 노하우가 행복이나 결혼 재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노하우는 결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하우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긴 도전과 자아성찰과 연구와 노력의 결과다. 그리고 노하우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간에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그 상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생을 통해서 본 필자가 재혼 상대인 여성을 선택한 관점과 나의 평소 상대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최고의 결정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첫째,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인상이 좋아야 한다. 인상에는 다분히 얼굴이 잘생기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못생기진 않으면서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려하고 견주는 비교의 대상에 들 수 있다. 실물이나 사진을 봤을 때 매력 중에 중요한 매력은 얼굴 모습과 신체 밸런스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밸런스는 얼굴형, 신장, 즉 키, 젖가슴, 히프, 다리 모양 등으로 세분화해서 뜯어볼 수 있다. 또한 얼굴은 얼굴형에다 입 모양, 눈 모습, 귀 모양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형태의 기준은 밸런스이다. 즉 신체 전체의 밸런스에 잘 어울리냐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세분화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융합해서 직감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남자든 여자든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체형을 갖추고 있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다. 즉 여성은 자기 얼굴형에 어울리게 몸매가 늘씬하고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으면 좋고 남자는 잘생기고 좀 남성다운 근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시원하게 늘씬하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미가 넘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건강미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미는 스스로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한 바탕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건강미는 그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과 성실성이 깔려 있다는 무언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몸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별로 신통치 못한 사람이 어찌하여 상대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만나기를 말이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성사될 수 있는 상대는 거의가 자기 수준과 여러모로 비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인연은 비슷한 유형의 수준을 가진 사람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멋있는 사람, 멋있는 여인을 만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그런 멋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한낱 허황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넷째, 남자든 여자든 인생관이나 삶의 철학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솔직히 일부에서 바를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삶의 철학은 고사고 재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조차도 제대로 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 우리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처절히 경험한 생생한 경험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외국 여성들은 어떠한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 몇 가지 훨씬 나은 면이 있더라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 한국 여성들 중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여성이 단 한 명이라도 보였다면 재혼도 노하우다의 2부나 3, 4부는 쓰이지도 않았겠지만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기회와 상황이 필시 이 지구상 어딘가 존재하지 않겠냐고 믿고 찾아 나서게 된 실천 행위의 결과로 절망적인 나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미래 인생의 평생 계획도 세우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깊이가 있어요. 더 넓은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단지 서로서로 통하는 당사자만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신비의 세계일 것으로 추정되는 몇 마디 말로서 설명은 불가능하다. 오직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아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을 것이리라. 이렇게 경험하고 생각하게 한 많은 행복한 지식 정보들을 혼자만 가지고 향유하고 즐길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이 지구상 결혼이나 특히 재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터득한 노하우를 나누어 갖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희망을 찾아보라고 직접 부딪혀 경험하고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져보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노하우를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에 옮겨서 수많은 우리 인류가 진정한 행복을 즐기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 것이다. 다섯째, 오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당부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은 거의 누구나 다 재혼을 꿈꾼다. 그러나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 수 있다고, 아니 혼자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역설적인 한마디 일갈하고 이어갈까 한다. 길을 한번 가본 사람과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 중 누가 그 길을 더 잘 알 수 있겠는가? 말 하나만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엄연한 사실을 그 어느 누구도 대놓고 사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이다. 이렇게 무슨 누구 비하 어떻고 별소리 다 나오겠죠. 요즘 사회가 그래요. 이제 스스로 는
위장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자기 자신 말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결혼이나 재혼은 공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가 없다. 옛말에 사람은 60살이 넘어도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도 어린애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60살이 넘어도 IT를 벗어날 수 없다는 단적인 표현이다. 결혼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결혼을 못해서 후회하는 일은 있어도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것이냐 아니냐 하는 아이를 낳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러분 일단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모든 답을 단번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 외국 여성들이 훨씬 나은 면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현재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즉 재산이 많으냐 아니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 이것이 미래가 있는 사람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는 돈도 없고 재산이 없으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왜 밝히는지.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미남이라야 미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여자가 경우 부자인 남자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 관심이 가게 마련일 것이라는 말이다. 자기는 빈털터리이면서 상대가 부자인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이건 상대가 남자건 여자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재산은 절대 남에게 그냥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자지간에도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봐왔지 않는가. 그러나 외국 여성들은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여기 부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든지 부자이든지 그런 건 관심 없고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가 제1의 말이다. 아예 생각의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분이 재혼을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경향이 짙은 반면 외국의 여성들은 인생 즉 삶을 나름 진지하게 대하는 다분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명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인생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사람은 즉 부는 어쩌면 불행의 씨앗인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 수없이 많은 실제 사례가 나와 있다. 단지 잘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만나려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부터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 반듯하게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여성은 남자를 보는 눈, 남성은 여성을 보는 눈, 즉 상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으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많은 인생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을 한번 하면 재혼도 노하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기가 막히는 노하우를 알고 하더라도 실천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재혼도 노하우임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 당신도 30년 젊어진 삶 인생살이를 능가하는 새롭고 희망찬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1월 13일 새벽에 요거는 에필로그 1입니다. 에필로그 2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연결돼서 2019년 6월 10일 본격적인 새로운 사부를 시작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못 되는 그러니까 2019년 7월 28일경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노하우의 차원을 넘어 목숨을 건 사랑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양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전쟁과는 차원과 양상이 상상을 초월할 치열하고 달랐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전쟁은 상대를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면 보통 전쟁이 끝나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인데 반하여 이번의 사랑 전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항복하는 여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독보적인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야만 승자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랑 방식, 즉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늘면 웬만한 사랑 싸움에는 겉으로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졌겠지만 이곳 전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전장의 사랑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 또 설사 어느 정도 그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다 할지라도 세계 공영 영어를 못하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참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랑 전쟁이 진 무대 같다. 그저 아름다운 관능적인 몸 하나 가지고 진짜 사랑이란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다. 그래서 제온도 노하우다 4부의 부제목으로 그녀들의 목숨을 건 불꽃 튀는 사랑 전장으로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불꽃 튀는 사랑 전장, 스파클리 러브 배틀필드 이렇게 짧게 하면 더 좋을 듯. 그래서 부제로 불꽃 튀는 사랑 전장이라고 붙였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아침에. 이게 에필로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초대장입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되고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실천이다. 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자연치유 멘토, 20년 젊어지는 카페,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세계 음식 여행,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가이드,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등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이렇게까지 독특한 콘텐츠로 구성된 아주 차원이 다른 인생학교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전문 콘텐츠별로 TV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6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한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평생건강관리 비법 네이버 TV 채널, 자연치유 멘토 네이버 TV 채널,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네이버 TV 채널, 세계 음식 문화 여행 네이버 TV 채널,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네이버 TV 채널,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네이버 TV 채널, 지금 현재 재혼도 노하우다 4부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TV 채널을 네이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 재혼도 노하우다 4부의 표지에 쓴 그 여성. 여기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녹화해서 언제 놓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번에 녹화하면은 이쪽에 추가로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TV 채널입니다. 네이버에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TV 그 채널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결혼도 재혼도 노하우다 치면 바로 이게 뜰 겁니다. 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지금 제온도 노하우다 4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채널은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 채널입니다. 바로 이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안내도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영문 우리 한글 합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혼도 노하우다 4부 불꽃 튀는 사랑전장 책 소개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